지금 우리나라에서 당장 구매 가능한 차가 극히 적거든요.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차는 폭스바겐의 티구안이죠. 디젤 차입니다. 최근에 이런 디젤 차 시승이 거의 없었는데 디자인은 뭐 익히 보시는 대로 익숙하죠. 약간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그러면 구형이고요. 요즘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옆으로 각지게 직선으로 짝짝짝 밀어놨다 그러면은 신형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구분법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차에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 거, 좀 덜 들어간 거,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은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. 두 바퀴 굴림이냐 네 바퀴 굴림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고, 여기에 옵션 많은 거 적은 거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. 4천만 원부터 4,700만 원 사이에 있는데, 구분하는 법은 여기에 IQ 라이트라고 헤드라이트가 좀 더 밝고 더 좋아요. 이 IQ 라이트가 들어간 게 고급 옵션, 없으면은 낮은 옵션,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티구안의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선에 딱 맞는,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크기예요. 실내는 공간은 꽤 넉넉해서 산타페 소렌토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거의 이전 모델들하고 비슷한 크기인데, 운전하기에 딱 편한 높이와 크기, 이런 걸 가진 차가 티구안입니다. 우리나라 기준의 중형 SUV보다는 조금 작은, 5명이 충분히 탈만하고요. 제 키가 183인데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나 뭐 뒷좌석에 앉았을 때 모두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. 뒷모습 역시 좀 각진 모양이 있어요. 이렇게 각진 차, 이게 신형 티구안이고요. 그리고 폭스바겐의 특징인데, 요거를 엠블럼을 이렇게 탁 누르면은 꺾어지면서 트렁크를 열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진 않고요. 밑에 버튼을 눌러서 열게 돼 있어요. 트렁크 공간이 여기다 뭔가를 그냥 뭐 실을 정도 꽤 괜찮게 구성이 돼 있고, 옆에 포켓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작은 가방들이나 뭐 흔들릴 수 있는, 굴러다닐 수 있는 물건들을 따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요 서랍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밑에는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 있어서 주행할 때 요거는 잠깐 펑크가 났을 때 수리 키트로 대신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. 시트를 폴딩해 보면은 약간의 턱이 이렇게 경사가지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. 요거는 승차감이냐 아니면 시트 평평한 거냐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, 이 차는 승차감을 조금 더 선택했죠. 여기서 만약에 차박을 하거나 누워야 된다 하면은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저쪽으로 발 놓으면은 누울 수 있는 정도 공간이 나오긴 해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짐을 실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실을 수 있게, 뒤에는 이렇게 마감을 요 트렁크 바닥 재질하고 똑같은 걸로 마감을 해놨어요. 자, 이렇게 뒷좌석도 좀 더 세워서 혹은 좀 더 눕혀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특이한 건 이렇게 가운데도 하나가 폴딩이 된다는 거예요. 긴 짐만 여기다가 딱 실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실용성 있는 구성이에요. 이 차는 디젤 차니까 이렇게 요즘 나오는 디젤처럼 요소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에드블루라고 써있는 요 국제 규격 요소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, 이 차는 EA288 에보라는 엔진명을 가진 그런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, 쉽게 말하면은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을 예전엔 한 번만 태워서 없애버렸는데, 지금은 두 번을 태워서 완전히 더 많이 깔끔한 배출가스만 뿜어내겠다,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엔진이에요. 아직도 디젤이 있나?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, 디젤 자동차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전기차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거예요. 디젤차 지금 사도 될까?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.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디젤차 내후년 뭐 2025년쯤에는 서울 못 들어온다, 뭐 그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있어요. 그럼 내가 당장 지금 디젤차 사면은 내후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못 타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, 사실은 뭐 좀만 맞는 얘기예요. 조금만. 그게 아주 오래된,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구입한 디젤차, 뭐 10년은 훌쩍 넘었고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옛날 구형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규제를 하겠다, 이런 얘기들인데, 이걸 좀 뭐 확대해 가지고 지금 파는 디젤차를 사더라도 뭐 서울시에 이제 못 들어온다,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시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. 어제도 제가 주행을 좀 했었는데, 이 내부순환도로를 막힐 때 좀 달렸었거든요. 근데 디젤을 생각했던 예전에 그런 생각들, 그러니까 좀 차가 되게 시끄럽고 둔하고 뭐 좀 그런 느낌이 있다, 무겁고, 이런 느낌이
오히려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보다 이게 더 가볍게 느껴지다 보니까 꽤 경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ISG가 작동할 때 꺼졌다 켜졌다 했던 그 타이밍에 되게 진동도 있고 소리도 우르릉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, 이 차의 특징은 차가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 이미 시동을 살짝 끕니다. 그래서 멈추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3km, 2km 이런 때 시동을 먼저 꺼서 부드럽게 정차를 하게 해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던 점은 예전부터 폭스바겐의 디젤은 이게 재밌었어요. 이 변속기를 S로 가져가고요, 밟기 시작하면은 디젤이 굉장히 재밌는 차가 돼요. 이 토크가 높기 때문에 밟는 순간 쭉쭉 밀고 나가죠. 거기다가 엔진을 굉장히 세게 3,000, 4,000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재밌게 달리고 싶을 때 굉장히 재밌는 차가 된다는 거, 이건 폭스바겐 디젤의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여기에는 7단 DSG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응답성이 굉장히 좋잖아요. 변속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쭉쭉 밀고 나가는 게 완전히 다른 차가 되죠. 기본적으로 폭스바겐의 DSG 티구안에 들어간 이 변속기는 저속에서도 굉장히 높은 단수의 변속기 계속 업을 시켜요. 그래서 지금 한 5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이미 5단에 들어가 있어요, 변속기는. 근데 이거를 옆으로 밀어서 매뉴얼로 바꾸고 낮추기 시작하면은 5단에서 3단으로 바로 떨어지면서 엔진 회전수가 3000까지 올라가고요, 더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. 세 번째로는 이 차 내비게이션, 예전에는 지니 맵이었나, 이거를 한국에 와서 붙였기 때문에 좀 별로였어요. 솔직히 수입차의 약점이 항상 내비게이션으로 꼽혔었는데, 지금은 이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,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, 계기판 이런 솔루션을 완전히 싹 바꾼 거예요.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요 내비는 나름 꽤 쓸만한 것 같아요. 아직도 저 과속 알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알려주는 게 국산차에 비해서는 있는데, 그래도 여기에서 잘 보여주는 원래 기본 들어간 내비게이션이 꽤 쓸만하고, 이 내비게이션이 앞에 있는 운전대에도 여기 앞에도 나오고요. 그리고 나머지 정보, 속도나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니까, 그런 면에서는 요거 업그레이드 된 게 꽤 큰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요거 고급 트림에만 있는데 제스처 컨트롤이 돼요, 손으로. 이건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신기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쑥쑥. 그리고 이 차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, 그 다음에 좌우의 차선을 잡아주는 거를 집어넣어 놨는데 이름을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해요. 앞뒤 간격은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, 부드럽게 잘 맞춰주고 있어요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좌우 차선을 아주 강하게 잡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. 꽤 소극적으로 잡아요.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기본이고, 원래도 그게 기본인데 살짝 코너가 나왔을 때 조금씩 도와주는 느낌이에요.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 한번 타보면은 이거 없으면은 이제 고속도로 못 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장거리 운전, 고속도로 운전 이런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옵션이에요. 이 티구안을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예전하고 좀 생각과 다른 거 이런 게 있었는데, 옛날에는 폭스바겐 자동차들이 항상 이 운전 자세가 딱 이렇게 발까지 완전히 FM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근데 지금도 그거는 돼 있어요. 경유값이 많이 비싸졌죠. 오히려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싼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타이밍에 디젤차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달리는 분들한테는 연비, 연료 효율, 연료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화물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근데 이 디젤차를 만약에 타게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, 장거리를 많이 달리고 고속도로 위주로 달리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디젤차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아직도 될 수 있어요. 가격이, 연료비가 좀 더 비싸지만 연료 효율이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장점이 꽤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저희가 폭스바겐에서 이 차를 빌리니까 같이 이렇게 참고 자료로 자동차 스펙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줬어요.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, 이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이거 푸시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
티구안이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고가 있다 이런 건데,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들을 구입할 때 당장 구매 가능한 차가 극히 적거든요. 특히 국산차의 경우는 뭐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한 2년, 1년 반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. 가솔린 모델도 두세 달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출고할 수 있다가 지금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요 차 그런 장점이 있다고 폭스바겐 코리아의 자료에 나와 있고요. 또 한 가지, 이 차는 할부 프로그램을 지금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그랬었는데,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0% 금리를 가진 할부가 있어요. 폭스바겐 파이낸셜에서 만든 건데, 금리 0%로 티구안을 살 수 있다. 혹은 잔가를 보장하고,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나 이거 팔아버릴래 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보장을 하면서, 이게 너무 광고인가? 아니, 자료에 그렇게 같이 온 자료에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싶었어요.